바루도를 지나 지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영혼마다 크게 다르다. 바루도, 티베트 사자이서에서 생과 생 사이의 차원을 뜻함. 휘튼의 사례들 중 가장 짧은 경우는 10개월, 가장 긴 경우는 약 800년이었다. 휘튼에 따르면 그 평균치는 40년 정도이고 지난 300년 동안 점점 주기가 짧아지는 듯 보인다고 한다. 영혼마다 이 시기에 행하는 일들도 제각각이다. 극단적으로 영적 성장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의지가 없는 영혼들은 바루도의 대부분을 잠을 자며 보낸다고 한다. 즉 다음 생을 위해 깨기 전까지 그저 일종의 가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과 반대극에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공부하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영혼들도 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생에 관한 자료들은 대부분 바루도가 다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한다. 상위 차원일수록 좀 더 신성에 가까우며 지복에 차 있고 하위 차원일수록 그 정도가 덜하다. 말하자면 바루도에서 각 영혼은 자신의 영적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에서 머문다. 바루도에서 영혼은 자기 자신을 대령으로서 다만 직전생의 영혼이 조금 남아있을 뿐인 상태로 인식하는 듯 하다. 대령은 많은 환생을 통해 수집한 경험들을 모두 통합하고 수용하는 상위 의식처이다. 거기서 영혼은 직전 생에 관한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 휘튼의 내담자들은 직전 생의 교훈을 알려주고 다음 생의 계획을 도와주는 현명하고 연륜 있고 원형적인 존재들을 언급한다. 윤회의 본질, 크리스토퍼 M. 베이치 지음, 김우종 번역, 정신세계사 발행. 휘튼 박사는 토론토의 정신의학자로서 최면이 윤회의 뚜렷한 증거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다. 그의 연구는 전생의 카르마가 후생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잠깐 엿볼 귀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휘튼의 내담자들은 전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떠올려 묘사하면서 임사체험자들의 증언과 거의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다.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고 주변을 떠돌다가 터널 같은 곳을 지나고 흰 빛을 만나고 이번 생을 되짚어보고 등등. 임사체험자들은 그쯤에서 현생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지상으로 되돌아온다. 하지만 휘튼의 내담자들은 바루도에서 무슨 일들이 더 이어지는지를 말해주었다. 휘튼은 지상을 떠난 이런 상태의 의식을 초의식이라고 불렀다. 초의식 상태는 지상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상위의 자각 상태다. 그것은 물질계를 훌쩍 벗어났기에 일직선적인 시간 개념을 초월한다. 따라서 단순히 죽음부터 환생 전까지의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정의 내릴 순 없다. 그 차원에서는 인과의 사슬이 무너지고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것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경험이므로 휘튼은 내담자들이 그 홀로그램 같은 현상들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초의식은 이 지상의 상태보다 더욱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된다.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고향이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이 지상이 아니라 그곳에 속한 존재이다. 휘튼의 상담실에서 최면을 깬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가짜 세상 속으로 깨워냈어요. 나는 이제 어느 세상이 진짜인지를 알았어요. 다른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곳은 너무나 밝고 아름답고 고요해요. 마치 아무 통증도 없이 태양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 되는 느낌이에요. 당신도 그 완전한 일체로 돌아갈 거예요. 나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휘튼의 내담자들은 한결같이 바루도의 완전함, 강렬함, 충족감을 표현할 단어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매우 상징적이고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묘사했고 말로는 그 느낌을 도저히 전달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는 생을 반복할 때마다 이런 황홀경을 맛보고 그럼에도 매번 그것에 매료당하는 듯하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하지만 죽고 나면 망각의 구름이 걷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큰 우주극 속에 속한 존재임을 재인식한다. 이 심사에 앞서 영혼은 직전 생을 재경험하게 된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마치 내 인생을
한 편의 영화처럼 거슬러 보게 되지요. 생의 모든 순간이 아주 세세한 감각까지 완벽히 재현돼요. 말 그대로 완전한 기억이에요. 이때 우리는 단순히 생을 재경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안의 모든 사건과 모든 관계의 의미를 깨닫는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의미들을 얼마나 파악하며 살아왔는지를 자각한다. 미처 몰랐던 삶의 분기점들, 성공과 실패들이 빠짐없이 드러난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이다. 지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방어기제들이 여기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만약 독방으로 된 지옥이 있다면 영혼들은 모든 게 발가벗겨지는 대신 차라리 지옥을 택할지도 모른다. 지난 생에 대한 회한, 후회, 자책감이 뜨겁게 솟아오르고 그 고통과 슬픔 탓에 차마 계속 바라보기가 버거워진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가 온전히 나 자신을 향했던 것인 양 매섭게 느껴진다. 하지만 가장 괴로운 진실은 마음을 바꾸고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이미 끝나버렸다는 점이다. 지난 생은 이미 문이 닫히고 봉인되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샅샅이 까발리는 심사위원회에서 나는 내가 한 짓과 회피한 것들의 결과를 직면해야 한다. 이 경험에 대한 휘튼의 묘사는 그것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과제를 잘 인식하고 심지어 초과 달성한 영혼에게 이 과정은 대단히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축하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길고 고된 과제를 끝낸 결과로서 맛보는 칭찬과 격려는 얼마나 달콤한가. 전생의 부채를 갚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로 전생의 덕을 자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휘튼의 내담자들에 의하면 사실상 이 단계에서 심사를 하는 주체는 신이나 현자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자책을 하고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영혼은 고통과 회한, 슬픔, 죄책감, 애통함으로 떨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지만 따뜻하고 평화로운 푸른빛이 나를 감싸주었다. 그것은 끝을 알 수 없는 평화였다. 심사위원회 앞에 선 영혼은 점차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 사랑과 용서의 빛에 휩싸인다. 심사위원들은 영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에너지를 방사하여 그 죄책감을 녹이고 평화로 이끌어준다. 그들은 직전 생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조언해준과 동시에 아무리 고약한 경험도 사실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일 뿐임을 일깨워 우리를 안심시킨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각 영혼이 자신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수많은 전생들의 연장선상에서 직전생을 돌아봄으로써 영혼은 자신의 카르마 패턴과 경향을 통찰하고 자신의 영적 단계가 어디쯤인지를 확인한다. 임사체험자들도 이 부분에 관해 똑같은 증언을 한다. 이처럼 밝아진 눈을 가지고 영혼은 다음 생을 계획하는 일에 착수한다.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의 안내자들도 함께 거둔다. 그들은 그 영혼의 카르마를 전부 깨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조언해 줄 수 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움을 받아 다음 생을 계획하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미리 알 수 있었다. 달갑지 않은 일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극복할 능력이 내겐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더 강해지고 더 깨우치고 더 진보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내자들은 내게 호르몬이 아래서 성장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고 나는 이 부모가 곧 갈라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또한 이 부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운명적인 결혼 상대와 만나기에 적합한 지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알았다. 우리 삶의 모든 요소, 모든 조건이 다 카르마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여성의 증언은 의미심장하다. 내 생각에 과격한 윤회론자들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내가 뭘 배워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데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증언도 있다. 나는 알츠하이머 유전인자를 가족력으로 물려받아 평생 노심초사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엄마를 선택했다. 왜냐하면 그런 유전적 결함보다도 우리 둘 사이의 카르마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부모를 고른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가족력을 그저 감수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휘튼의 내담자 중에 숲으로 끌려가 강간을 당했었던 37세의 여성이 있었다. 그 후로 오랫동안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체면 상태에서 그 답을 얻었다. 계획에 따라 나는 30대에 접어들 즈음 내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비극의 영향으로서 내 삶의 깊은 의미를 찾기 위해 가능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중병으로 거의 죽어가던 한 내담자는 그 고통이 원래의 카르마 계획엔 들어있지 않았던 요소임을 깨달았다. 나는 이 고통이 삶의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 중간에 스스로 불러들인 경험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례들이 암시하는 바는 이미 환생한 이후라도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의 자각하지 못하는 채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 아마도 이런 선택 과정은 비록 우리의 몸은 지상에 있지만 이 지상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체외 이탈 체험 연구가들은 우리의 의식이 거의 매일 밤마다 몸을 벗어난다고 말한다. 어쩌면 이 짧은 여행 동안에 우리는 세부 사항들을 조종하고 돌아오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요점은 바르도에서 결정된 계획이 그 시기가 환생 이전이든 환생 이후든 실제로 지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모른다는 것이다. 형이 상학의 문헌들은 대개 영적 세계가 원인이고 물질 세계는 그 원인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물질 세계의 인과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인과관계에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 7번의 전생과 그 중간 과정들을 기억해낸 한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전생의 죽음 이후에 나는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느꼈다. 내 몸이 커지고 부풀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곧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극도의 희열이 흘러 넘쳤다. 또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또 내 자리는 어디인지를 완전히 이해하고 자각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명쾌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 경이롭게도 사랑이 바로 만물의 본질이었다. 평소의 의식으로 돌아와 깨어날 때 나는 그 절대적인 사랑과 지혜, 평온을 내려놓아야 했다. 조악하고 불쾌한 이 현실을 다시 마주하면서 나는 차라리 죽음을 바라고픈 심정이었다. 그러면 그 경이로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껏 나는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이 손톱만큼도 두렵지 않다. 때론 평생 관심을 쏟아온 주제에 관해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가장 공통된 증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의 합일, 황홀경과 완전성의 회복이다. 모든 것이 명쾌해졌다. 이 한마디 속에 참으로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마침내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 그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는 것이다. 바르도 속에서 영혼은 윤회의 참된 목적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정화하여 신께 되돌리기 위함임을 깨닫게 된다.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신의 모습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신께로 돌아가려면 신과 같아져야 한다. 신이 계신 곳까지는 많은 상위 차원들이 있다.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옷을 벗어 마침내 참된 자유를 얻어야 한다. 이런 배움의 과정엔 끝이 없다. 때로는 우리는 상위 차원을 잠깐 엿볼 기회를 얻는다. 상위 차원들은 그 이전 차원들보다 가볍고 밝다. 지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들을 감안할 때
영혼들은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환생의 조건을 선택하거나 더 나은 조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한다. 카르마에 의한 이런 도전들은 삶 속에서 불안, 갈등, 좌절의 형태로 나타난다. 휘트는 말한다. 카르마에 의해 온갖 종류의 신체적, 심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도덕한 선택, 억눌리고 엉겨붙은 감정들은 이후의 생들에서 질병, 트라우마, 공포증, 기타 다양한 증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삶이 고단하다고 해서 꼭 전생의 악업 때문이라고만 단정지어서는 곤란하다. 어쩌면 그것은 먼 미래까지 내다본 당금질 과정일 수도 있다. 영적 성장에 매진하는 영혼들은 때로 여러 생의 계획을 한 번에 세워두기도 한다. 그때 첫 번째 생은 이후 생들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힘과 감성을 길러두기 위한 목적으로서 상당히 가혹할 수 있다. 우리는 불행의 원인을 전생의 악업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지금 누군가가 또는 자기 자신이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전생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 또는 악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첫째로, 앞서 말했듯이 그 고통은 미래의 성취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 둘째로, 지상에서 윤회하는 단계를 거의 끝마쳐가는 영혼들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짓는 속도를 최대한 높이길 원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더 가혹한 삶을 자처한다. 심지어 휘트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할수록 삶의 내용은 더 가혹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삶의 내용이 가혹해질수록 그만큼 영적 성장을 촉진할 기회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진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전생들에서 미해결된 카르마 조각들을 한 번의 생에 몰아넣는 것이다. 이처럼 참담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실은 지상의 윤회 과정을 끝마치려 서두르고 있는 영혼일지 모른다. 우리는 삶 속의 불행이 무슨 이유로 찾아왔는지를 절대 알 수 없으며 그러니 최선의 선택은 그들에 대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는 것이다. 영적 안내자들이 제안하는 카르마 시나리오는 실제로 그 상황에 참여하게 될 다른 모든 영혼들과 상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그 계획이 실천되려면 관련된 영혼들이 지상에서 제때 제자리에 모여야 한다. 부모를 선택하는 일은 그 삶의 주제를 택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꼭 다시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다면 부모를 신중히 선택하여 최적의 장소와 시기에 태어나야 한다. 잠깐 새길로 빠지자면 영적 안내자들과 함께 다음 생을 계획하는 과정에 관한 휘튼의 설명은 헬렌 원바크 박사가 1979년에 출간한 생 이전의 생의 설명과 흡사하다. 이 책에서 원바크는 전생태행 체면을 통해 현생의 과제들을 찾으려 했던 750명 이상의 내담자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요약했다. 그녀에 따르면 81%의 내담자는 스스로 환생하기를 선택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61%는 그 선택이 썩 내키진 않았다고 말했다. 81%의 내담자들은 대부분 다음 생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움을 준 존재들에 대한 묘사는 조언자, 안내자, 스승, 수호령, 친구 등등 휘튼의 사례들보다 훨씬 다양했다. 일종의 모임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둥글게 모여선 많은 존재들,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들, 영혼위원회, 영혼자문단 등등 그들은 해당 영혼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존재들로 인식되기도 한다. 내가 존경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어르신이었어요. 내 오래된 조언자들이었어요. 더 없는 친구였어요. 원버크의 내담자들 중 10%는 현생의 중요한 주변 인물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친척, 친구 과 협력하여 현생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재밌게도 0.1%만이 환생 과정에서 신이 자신을 이끌어 주었다고 말했다. 카르마에 따라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반드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꽉 짜인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과 변수들 속에서 살아간다. 휘트는 영혼의 계획을 커다란 프레스코화에 비유했다.
바르도에서 다음 생은 밑그림 정도만 그려진다. 실제 대부분의 회화 작업, 즉 정교하게 색을 칠하고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일은 지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죽은 후에 바르도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그림이 원래의 구상대로 잘 표현됐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 결과는 아쉬울 수도 있고 기대 이상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계획은 분명히 변주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에 대한 휘튼의 설명이 흥미롭다. 아직 미숙하고 어린 영혼들에게는 잘 짜여진 인생 계획이 더 도움이 되는 듯 보이고, 이미 성숙하고 늙은 영혼들은 좀 더 상황마다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운신의 폭을 넓게 잡아두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해진 필연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카르마 시나리오는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카르마 시험을 준비해두기도 한다.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삶은 방향을 확 바꾼다. 나는 우리의 미래가 그저 간단한 밑그림 정도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용기와 의지를 갖고 삶의 과제들을 떠안을 때 우리는 원래 할당된 카르마를 조기 종결함으로써 다음 생으로 내정되어 있던 계획들을 현생으로 당겨올 수 있다. 특별히 영적 성장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생의 과제들을 한 생에서 해치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삶에 정해진 계획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잘 달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짐작했겠지만 안팎으로 두루 조화를 이루고 있는 느낌이 바로 그 기준이다. 휘튼은 이렇게 말한다. 카르마 시나리오를 잘 따르고 있거나 이미 초과 달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순리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느낀다. 반대로 시나리오를 벗어난 사람들은 모든 게 뒤엉킨 듯한 혼란에 휩싸인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영적 세계이고 윤회라는 현상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휘튼의 내담자들은 바르도에서의 경험과 거기서 내린 결정들을 기억해내면서 크게 변화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이 영원하며 윤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을 배우기 위함이란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경험이 선사하는 비범한 통찰력은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바르도에서 현생을 계획했던 일을 기억해낸 사람들은 입을 모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는 현재의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의 조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삶 속에서 카르마를 창조하는 것도 우리요. 그 카르마를 해소할 방법을 정하는 것도 우리다. 얼마나 버겁게 또는 부조리하게 보이든 간에 삶의 모든 요소는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 시련과 고통이 너무 힘겨워 그것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싶어질 때 우리는 저 너머를 본 사람들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카르마는 우리의 삶에 목적과 타당성을 부여해준다. 그것은 수많은 생들을 하나의 테피스트리, 직물로 엮어낸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배움은 우리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성장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런 상호관계에 의해 우리의 성장은 거대한 영적 흐름, 지상의 우리들로서는 겨우 엿볼 수밖에 없는 의 생명망 속으로 흡수되어 간다. 그 엄청나게 복잡하고 장엄한 과정을 잠깐 맛볼 때 우리는 고통을 초월하여 더욱 성장해 가고픈 의지를 회복한다. 누가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발로 차겠는가? 영적 완성을 향해 이끌어주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노력인들 못하겠는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